네, 정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저희들이 편집한 뉴스를 쭉 보셨는데 좀 어지럽네요. 요즘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이제 예. 국정감사거든요. 네. 그런데 국정감사를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본연의 정의에 이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후에 아주 악습만 이게 축적이 됐어요. 국정감사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쓰여진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예. 그리고 내년에 금년 387조 가량의 새 예산을 정부가 요구했는데 네. 이것을 금년에 쓴 거하고 대비해서 적절한가? 이를테면 숫자 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숫자. 네. 네. 숫자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이제 각종 현안, 재벌 문제나 이런 것은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건 별개로 다뤄야 되는데 네. 이것을 3주일 동안에 숫자 감사는 뒤로 제치고 18개 상임위원회가 약 50개 정도 기관을 이걸 벼락치기로 쓰나미처럼 몰아붙이니까 어느 한 군데도 제대로 된 것 없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회의원 전원이 국정감사의 뜻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기간 네. 동안에 당내 투쟁에 특히 매몰 해버렸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아, 예. 어제 예.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게 벌 줄 방법이 없냐 그럽니다. 아, 예. 그 직무유기를 한번 고발해보라 그랬어요. 아하. 그 어디다가 고발해야 되죠? 검찰에 직무유기- 해야지요. 어떻게. 아, 검찰에다가 알겠습니다. 예. 그 어제 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정무위 국감이 있었는데 그 보셨습니까? 그 장면. 아니 뉴스로만 봤죠. 예, 뭐- 그 제가 지난 주일에 고박사께 얘기했죠. 예. 이 드러나 마나한 답변 듣기 위해서 예.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할 그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진짜 여기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 본연의 예. 그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신동빈 회장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정무위원회에. 예, 그 예. 따로 불러야지요. 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재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네. 헌법 1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벌의 경제적 남용 그리고 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당장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갑질 행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예. 이걸 전부 국회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입법을 뒷받침해야 할 일을 네. 쓰나미 모를 때 수백 명 증인 중에 하나 끼워가 한나절 불러가지고는 이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게 예. 이 앞에 분들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완전 허무 계획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웃고 돌아가게 만들었어. 네. 웃고 돌아가는 그 심정은 그리고 동료의 재벌들이 볼 때 아, 이 국회 아무것도 아니구나. 국회를 아주 만만하게 보게 됐다. 네. 국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국민을 만만하게 본다. 국민 대표자 기관이니까. 예. 이거 얼마나 만만하게 보느냐. 그래서 재벌 문제의 해결의 본산인 국회에 대해서 재벌들은 면역력이 생기게 됐다. 면역력.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7개 상임위원회에서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무슨 꼴이냐 이게. 그래서 예. 이 신동빈 회장을 부른 정무위원회 전원에 대해서도 네. 저는 이 직무유기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부르면 참, 예. 이왕 불렀으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것을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사에 준하는 기준대로 제대로 한번 따져보든지 네. 그건 이런 걸 물었잖아요. 그 새누리당 의원 누군가인데 예. 한일 축구전을 하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 예. 그거 질문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긴장돼 가지고 정말 약 몰아쳐서 보기가 딱 할 때 한 번쯤 긴장을 풀기 위해서 분위기 하는 전환으로. 질문이라면 국민이 이해라도 하는데 기껏 불러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그거 참. 제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더 치실까봐 제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 조금 이거 참, 순간적으로 그랬나요? 아니, 아닙니다. 뭐, 아니, 우리 저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쳐주신 것 같습니다. 잘 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이게 국감 중에 여야가 모두 이 당 내홍에 지금 그 몰입이 돼서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위에서 혁신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여야가 함께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길이라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 원유철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싸움 붙이지 마라. 문제의식은 똑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김무성, 원유철, 김무성 간의 갈등 없이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그다음에 새누리당 같으면 현직 대통령 또는 권력 실세 이 사람들이 주무럭거려서 낙하산식으로 하는 걸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히 이게 지역 아주 패권 구도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배지역, 새정치연합 지배지역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천장을 들면 무조건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이왕 그렇게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에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되는 방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그 제도인데 이게 다양하고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가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처음 구상한 것은 여야 합의로 법률로 강제하자고 하는 안인데 그건 지금 틀렸지요. 그건 이미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건 지나가 버렸지요. 법률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서 같은 날 해당 지역구별로 그 유권자들을 랜덤 샘플링해서 거기서 새누리당 후보, 새정치연합 후보를 동시에 뽑자. 저는 그걸 지지해요. 근데 그게 이제 틀려버렸다고. 그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틀려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종전과 같이 공천심사위원회 만들어서 잘라내고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제 사인 보내면 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야가 동시에 법제화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면 선도적으로 그것은 새누리당이 됐건 새정치연합은 됐건 이번에 이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국민의 뜻이 그래도 가장 많이 반영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택하는 정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신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민공천제의 취지를 살려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하자. 이게 원유철 원내대표의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자면, 가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 종로구인데 새누리당이 이 종로구에 내년 적당한 때에 이 선관위에 위촉해가지고 여기 유권자 최신 유권자 중에 약 5 내지 3% 정도를 랜덤 샘플링해서 5, 6천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뜻을 묻고 그 당원은 완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제 깜냥으로는 한 10% 권리당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예를 들면 그렇게라도 내년 선거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랜덤 샘플링 했을 때 문제는 투표를 안 할 기권율이 높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법제화를 해가지고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정당 후보 공천에 지명된 유권자들이 기권하거나 총선거에 기권하거나 대통령 선거에 기권할 때는 뉴질랜드나 호주, 싱가포르처럼 벌금이라도 매기는 강제 조치를 넣어서 정말 국민이 후보 뽑을 때부터. 근데 그것도 하려면 선거법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니까 지금 그거 다 지나가 버렸죠. 그것도 이미 안 되게 됩니다. 안 되니까 편법으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도 해서 국민에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해서. 그러니까 뭐가 됐든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가자. 그런 길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야당 쪽에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선 이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혁신안은 통과가 됐는데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표 측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재신임 된 걸로 간주하자. 꼭 하겠다면은 이 국감 끝난 다음에 다시 재론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었지만은 4.29 재보궐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저는 이 방송에 나와서 그만두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제 그만두지 않고 뭉개다 보니까 이거 정기국회 시작돼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또 재신임은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안 심의 이거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뭐 재신임을 하든지 혈투를 하든지 예산안 심사 끝나고 해야 돼요. 아, 끝나고 해라. 끝나고 해라. 끝나고 어디 저 한강 백사장에 뭐 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이거 죽게 알면 살기로 싸우지. 왜 이게 예. 생존권. 예, 예. 정치인으로서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 네. 그다음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유력 당원들은 그 공천권을 획득하느냐 하는 이 생존의 문제야. 네. 이게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국민 대표자들이 할 일입니까? 네. 아니 그런데요. 예산안 심의 끝내고 하라 그러면 지금 법률적으로 예산안이 아마 12월 2일까지 그렇죠, 통과되도록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 날 통과된다 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생결단을 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때 아주 그건 너무 늦잖아요. 아니 총선이 피드니 내년 4월인데. 싸워요. 그 국민하고 관계 없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민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이거요. 예. 국민 대표자 회의의 의원으로 뽑아놨더니 국회가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정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혈투를 벌리니 네네. 그걸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싸우는 건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하고 네. 그 국회의원들이 자연히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산 심의 끝나거든. 아주 별도 어디 광화문 같은 데 링을 만들어 가지고 예. 아주 K2 격투기처럼 그렇게 하면 해버려라 이게 아예 하려면 참, 예. 처절하게 하면 해버려라 이게. 예. 그러면 국민이 판단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 민주 60이라고 하는 민주당 창당 60주년 기념 행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원로들, 권노갑 고문이나 김원기 전 의장, 국회의장, 뭐 임채정 전 국회의장 모두 다 분열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야권의 분열 양상이 심각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도 천정배 의원은 신당 창당을 20일 날 공식 선언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박준영 전 지사는 이미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전부 공천 룰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공천 룰을 만인이 공인할 정도의 룰을 만들어 버리면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티격태격 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그걸 지키도록 해버리면 이런 파장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아하, 그래서 예. 여기 좀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여당 문제도 있어요. 여당도 예. 지금 내홍에 휩싸여 가고 아까 쭉 설명하셨죠. 예. 예, 여당도 지금 이 공천 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있고 네. 그다음에 여당은 이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이 조기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당심 50, 민심 50이라고 하는 그랬습니다. 것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될 때는 독보적 존재했기 때문에 예. 그 대선 후보 경선 룰이 문제가 안 됐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망졸망하고 친박 비박 싸움이 격렬해지니까 네네. 대선 경선 룰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박 대통령이 네.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 국가 원수 입장에서 네.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활동 조항에 공천 문제도 포함되니까 네네. 대통령 자신이 레임덕을 염려하거나 또는 퇴임 후에 나의 안전보장 문제 같은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쭉 노무현 오면서 네. 그것이 보장 안 되고 레임덕을 못 막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아예 탁 터놓고 네 편 내 편 없다. 네. 공정한 공천 룰, 공정한 경선 룰, 공정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경선 룰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조언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되고 또 그 사람 중에서 알겠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예.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의 힘을 등에 업은 그 대통령은 예. 레임덕도 국민이 보호해 줄 것이고 퇴임 후에도 그 대통령은 보호하자고 하는 민심이 살아나도록 하는 길을 택해야지. 예. 여기서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처럼 예. 대통령이 지시했을 리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김부선 대통령, 김부선 씨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 표- 심기를 살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예 대통령이 그런 심계도 있지 않다 하는 걸 이 시기에 보일 필요가 있다.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거는 이제 하나의 제안으로는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시간이 다 돼서 중대한 제안.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의 중대한 제안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진통 끝에 혁신안을 통과시켰잖아요. 혁신안에는 공천 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혁신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천 룰까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야권이 함께하기 위해서? 제 기준으로는 예. 혁신안의 공천 룰 그거 국민이 공감 못해요. 아. 그는 여전히 지금 중앙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최고위원만 없애고 지역별 대표다 이런 걸 예. 둔갑을 시켜놨다라고 이 비노 진영에서 오해를 살 만한 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뭐 머리를 짜냈는데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예. 잔머리를 굴려가 만들어놨 거예요. 대범하게 만들지를 못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답답하지만은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예. 누군가 나라의 어른이 나서서 여야 간에 야, 이 사람들아 공천룰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국민이 확 박수 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그거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안을 내놨다 치더라도 새누리당 쪽에서는 경청할지 모르겠는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거 경청하겠습니까? 안 하면 그뿐이지. 안 하면 그뿐이지. 그건 버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안 제출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법안 제정. 그러니까 극단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개정안을 내는 겁니다. 왜 못 냅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정부가 낸다는 뜻은 결국 대통령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정당개혁 또 선거개혁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좀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민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신 걸로. 헌법 66조에 국가원수로서 그 권능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어요. 이걸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시하려고 하는데 네. 대통령이 그 권능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